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. 능력 없고 가난한 부모님 밑에 장남으로 태어나 환경적 도움 없이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해요. 다행히 노력의 운까지 따라줘서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죠. 사실 내 월급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. 저와 연애할 때 버는 돈을 부모님께 전부 드리고 자기는 용돈 받아 쓰고 있다고 털어놓더라고요. 그땐 남편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시부모님이 알아서 잘 모아주시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내 돈 모아둔 게 하나도 없대. 시부모님이 그동안 남편 돈을 모아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솔직히 이별까지 고민했었지만 저희 남편 같은 착한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절대 시댁에 돈 안 갖다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결혼했어요. 하지만 시가 사람들의 뻔뻔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 나 더러워서 일 그만뒀어. 먼저 결혼한 시동생은 걸핏하면 직장을 때려치우는 거예요. 자식들도 있는데 책임감이라고는 없이 일찍 출근하는 게 힘들다거나 상사한테 혼난 게 자존심 상한다는 등 별거 아닌 이유로요. 그럼 부모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는데 잘 그만뒀다. 그런 데서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 없어. 그래, 찾아보면 더 괜찮은 일자리 있을 거야. 오히려 시부모님은 그런 시동생을 두둔하는 겁니다. 거기에 동서까지 4명이서 아주 죽이 잘 맞아요. 대화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무슨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도 하는 줄 알 거예요. 맨날 빈둥거리면서 쉽고 편한 일만 찾는데 말이죠.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. 형님, 제 친구는 여기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대요. 결혼 전엔 저희 남편 돈으로 매년 놀러 다닌 모양이었어요. 남편이 여행 가는 건 늘 하던 가족 행사라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후에도 같이 가는 걸 허락했는데 시동생 부부는 자기들 사정 핑계 대면서 진짜 한 푼을 안 내는 겁니다. 그렇게 시부모님과 동선에 조카들까지 당연하다는 듯 빈몸으로 따라다니면서 서비스가 별로네, 음식이 맛이 없네, 뭔가 불평이랑 훈수는 다 두더라고요. 어머니, 다리 아프시죠? 여기 경사가 너무 높아서 별로네요. 형은 왜 이런 데서 숙박하자고 골랐대? 좀 더 비싸도 좋은 데 가면 되지. 게다가 시동생 부부는 말로 아부하고 비위 맞추는 건 잘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돈은 저희가 다 내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요. 늘 저희가 금전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려도 시부모님은 동선회부터 먼저 챙기셨고요. 근데 돈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연락이 옵니다. 동서, 그런 건 반반 내야지. 왜 매번 우리한테만 돈을 달라는 거야? 우리도 지금 여유 없어서 안 돼. 형님,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까지 이런 일 생기면 아주버님이 다 해주셨어요. 따지고 보면 늦게 들어온 형님이 집안 사정에 맞추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저 없을 땐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저희 남편이 다 도와줬는데 저 때문에 지원 끊겼다고 억울한 눈치더라고요.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갔더니 시어머니한테 일렀나봐요. 어디 너같이 못된 게 들어와서 집안 분란을 일으켜? 우리 너 없을 땐 화목하게 잘 살았어. 그건 어머니 큰아들이 다 희생해서 해줬으니까 그랬겠죠. 왜 항상 저희한테만 기대시는 거예요? 뭐야? 걔들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넌 네 남편 돈 틀어지고 부모 형제 사이 다 갈라놓고 어디서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답이야? 둘째 며느리는 착한데 저 같은 게 들어와서 집안 분란이 일으킨다며 버럭하시길래 그럼 그렇게 착하고 예쁜 동서한테 가서 효도 받으시면 되겠네요. 전 못됐다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더는 못해드리겠어요. 저도 할 말 다 하고 끊었습니다.
열받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홧김에 저랑 이혼하라고 하셨나봐요. 그 말을 들은 남편, 시댁에 가서 시원하게 뒤집어 엎었습니다. 그렇게 크게 화내는 남편의 모습은 그날 처음 봤어요. 순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그동안 눌러왔었던 분노에 다들 놀란 눈치였죠.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멍 때리는 가운데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가족들한테 질렸다며 더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일하기는 싫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앞으로 얼마나 화목하게 잘 사는지 지켜보려고요.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던 A, B, 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9년 전 저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. 제가 대학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어 친구들은 대부분 취준생 신분이었죠. 그렇다 보니 축의금은 5만원씩 받았었습니다. 그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A가 결혼을 했어요. 그땐 다들 취업해 돈을 벌고 있어서 10만원씩 축의금을 냈었죠.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전 불만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 B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. 우리 축의금 얼마씩 하는 게 좋을까? A 결혼할 때 10만원 했으니까 이번엔 15만원 어때? 15만원? 너무 적지 않아? 지금 물가 높아서 예식장 대관료랑 식대 엄청 비싸다는데? 요즘은 친한 친구끼리는 기본 30만원부터 시작이래. 야, 얘 5만원 받았는데 그건 좀 그렇지. 이때 높은 금액을 주장한 게 아직 결혼 안 한 친구 C였어요. 아무래도 다음 차례는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결국 상의 끝에 축의금을 20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손해이긴 했지만 친구끼리 너무 돈으로 따지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그렇게 B의 결혼식도 잘 끝났습니다. 여기까지는 저희 모두 문제가 없었죠. 그런데 B의 출산 선물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어요. 7년 전 제가 임신했을 땐 친구들이 돈을 모아 사준 30만원 정도의 육아용품을 선물 받았었습니다. 그 후 A 때는 좀 더 비싼 선물을 해줬었고요. 그래서 B에게도 A보다 좀 더 더해서 선물을 주려고 했었죠. 너희들 우리 아기 선물해줄 거지? 나 사실 생각해둔 게 있는데. 그런데 B가 선물 받고 싶은 게 있다며 저희에게 150만원짜리 유모차 사진을 보낸 거예요. 이걸 사달라고? 너무 비싸지 않아? 150만원이면 3명이서 나눠도 꽤 큰 금액이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웠죠. 야, 그냥 해주자. 요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우리도 이제 옛날보다 여유 있잖아. 그때 C가 그냥 사주자면서 B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저랑 A는 기분이 좀 상했어요.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C는 다음 차례가 자기니까 B에게 비싼 선물을 해주자고 하는 게 뻔히 보였으니까요. 그래도 150만원은 좀 그래. 맞아. 나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. 결국 저와 A의 반대로 다수결에서 밀린 C가 포기했고 논의 끝에 절충해서 90만원짜리 유모차를 선물로 보냈습니다. 배송이 된 다음날, 야,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 아니랬잖아. B가 자기가 보여준 것보다 싼 유모차를 왜 보냈냐며 연락이 온 거예요. 우리가 애 먼저 키워본 경험자들이니까 좋은 걸로 고른 거야. 나 C한테 다 들었어. 너희들이 반대했다며? 옛날에 너희들이 적게 받았다고 딱 그 돈만큼 계산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지? 축의금처럼 그때랑 물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친구끼리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 안 해? 저희가 받은 만큼만 주려고 돈 계산한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요. 무슨 받은 돈만큼만 주려고 한다는 거야? 나랑 A가 받았던 선물에 몇 배로 더해서 돌려준 건데 물가 상승률 감안해도 충분히 해준 거잖아.
진짜 계산적인 게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 와중에 C는 그냥 B가 원하는 걸로 다시 사주자고 편드는데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. 결국 그 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씨름하다가 B에게 알겠으니까 그럼 환불하게 반품하라고 했어요. B는 150만원짜리로 다시 사주는 줄 알고 신나서 반품을 했죠. 환불 완료된 후 A랑 저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육아용품 사서 다시 보내줬어요. 너희들 유모차 다시 사주는 거 아니었어? 아니? B한테 그거 사주고 싶어 했던 건 너잖아. 그렇게 여유 있으면 너 혼자 해줘. 선물을 다시 배송받은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된 B는 난리가 났죠. 가만히 있었으면 90만원짜리는 받았을 텐데 괜히 욕심내다가 놓쳤으니까요. C에게도 너무 속보이는 짓은 하지 말라며 너 결혼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해줄 테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요. 물가 핑계대면서 한몫 챙기려던 친구들의 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정말 서운해요. 전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제 남동생도 결혼을 했고 딸도 있지만 제가 해외에 살고 있는 만큼 홀케하는 결혼식 때와 제가 한국에 몇 번 들어갔을 때 잠깐 만난 게 전부예요. 저나 홀케나 별로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데다 비슷한 관심사도 없고 굳이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그런 사이였죠.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 산 유기농 화장품을 가족들에게 선물로 준 적이 있는데 홀케가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몇 번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. 왜 매번 네가 전화를 해? 홀케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. 그 사람 누나랑 서먹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러겠지. 그러지 말고 부탁 좀 할게. 매번 제 동생을 통해 시키면서 안부 인사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쏙 빠지는 홀케가 얄밉기도 했지만 동생을 봐서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. 그러다 몇 달 전 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. 누나, 우리 다현이 단기 유학 보내면 어떨까 하는데 와이프가 경험도 해볼 겸 거기 한번 가보고 싶대. 누나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내도 돼? 어? 갑자기? 넌 안 오고 홀케랑 다현이만 온다는 거야? 난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네. 둘만 보낼 테니까 누나가 좀 잘 챙겨줘. 솔직히 조카는 그렇다 쳐도 어색한 사이인 홀케랑 일주일을 저희 집에서 지낸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도 남도 아닌 동생의 부탁인데 저희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두 사람을 초대하기로 했죠. 얼마 후 홀케,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. 다현인 고모랑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? 반가워. 네. 안녕하세요, 형님. 두 사람은 절 어색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첫날이니 피곤하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제가 출근하면서 일정을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 정했다고 대답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뭐?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다고? 네. 전 형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. 우리 부부는 애도 없고 유학에 대해선 더더욱 모르지. 유학에 관련된 일까지 저한테 다 미루는 겁니다. 어이가 없어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자긴 바빠서 몰랐다며 그러지 말고 누나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. 결국 제가 일하는 틈틈이 학교나 관련 자료에 대해 혼자 알아보느라 너무 바빠서 홀케와 조카에게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지 말고 좀 나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오라고 해도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핑계만 대더라고요. 돌아가기 전날 저희 부부가 관광지에 데려가긴 했지만 홀케는 화난 사람처럼 입만 내밀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가던 홀케와의 피곤한 일주일이 흘렀고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갔죠. 그런데
누나, 내가 좀 잘 챙겨달라고 했잖아. 거기까지 한번 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여기저기 좀 데려가 주지. 도대체 올케가 뭐라고 전했는지 동생이 한숨을 푹 쉬며 연락이 온 거예요. 올케가 그렇게 말해? 안 그래도 나 바쁜 시즌에 아무 준비도 없이 못 만난 누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왜 내가 네 딸 학교도 알아보고 네 와이프 관광까지 시켜줘야 하는 게 당연하단 것처럼 말해? 마지막 날 겨우 시간 내서 데려왔더니 인상만 쓰고 있던 이유가 그거래? 아니 뭐 기대 많이 했었는데 실망해서 그랬나봐. 더 황당했던 건 그리고 누나가 알아봐준 학교 마음에 든대. 보내게 되면 와이프랑 다현이 누나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돼?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희 집에 빌붙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. 다현이 유학이 문제가 아니라 홀케는 자기 앞가림 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은데? 이젠 딸까지 나한테 다 떠맡겨놓고 문제 생기면 또 뒤에 가서 내 탓하려고? 나한테 돈을 주고 오는 조건이라도 받아주기 싫으니까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말라고 전해. 너도 똑같아. 우리 집이 해외에 있는 네 별장인 줄 아나 본데 일주일 동안 공짜로 먹이고 재워준 비용까지 청구하기 전에 조용히 해라. 바라는 건 많으면서 원하는 만큼 성에 안 차니까 뒤에 가선 불평불만해 남편 앞세워 또 부탁하는 올케나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저한테 다 해달라는 동생이나 해외 사는 가족이란 이유로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게 당연한 줄 아나 봐요. 저야 얌체 같은 동생 부부 안 보면 그만인데 조카한테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셈치고 이제 연락 와도 무시하려고요. 아쉬운 건 자기들이겠죠.